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원, 200원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집에 가는 길에 이제 그 방송을 켰는데요. 뭐 이렇게 그 날씨가 춥고 온 세상이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그 입도 안 떨어지는데 방송하기가 참 힘들죠. 뭐 방송하기는 뭐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들려드려야 될 것은 있다 싶어서 이제 들려드리는 거고요. 그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그 어둠 속에 묻혀 있었던 것에 대해 가지고 영원히 그 묻히기를 바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런 그 이제 와가지고는 진실을 말할 수 있으면 또 말해야 된다는 분위기로 또 바뀌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을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바로잡을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바로잡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유튜브를 보면서 조금 느끼는 건데, 그 여러분들은 그 이현상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역사 속의 빨치산의 주인공이에요. 빨치산의 주인공인데, 그러니까네 그 안성기가 주연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뭐 남포동부터 해가지고 터위스김, 조영기 이런 사람들도 영화에 출연을 했습니다만은 그 국민 여배우였죠. 그 최진실 씨가 영화에 나와가지고 또 유명해진 바로 그 남부군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남부군에서 그 저기 소설가 이태 씨가 겪었던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남부군 영화를 그 상영을 했었는데요. 그 제작하고 상영을 했었는데 그 좀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때 당시에 빨치산들의 삶을 다루면서 뭐 다른 일방으로는 조금 그 이미지 오해가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빨치산 대원들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그래 이제 그 어떻게 되느냐, 그 지리산 계곡에서 그 나체로 목욕하는 장면을 촬영했을 때 이거 좀 미성년자 관람불가적 그런 그 19금 영화 아니냐 그런 논란도 있었고, 이게 뭐냐 뭐 이런 그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이현상은 잠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이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알 수 있는 것을 오늘날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면, 이현상 같은 경우에는 1905년생인가 그럴 겁니다. 그리고 모스크바 공산대학을 나왔고 공산주의 이론을 밝은 사람이었고, 일제시대 때 그 박헌영이하고 자기보다 5살이 많았던 박헌영이하고 같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 경성의 그런 콤그룹 사건이라고 공산주의 단체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일본으로서는 극우 세력들이 이제 그 이끌어 나가는 그런 그 하나의 그런 그 전체주의 국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공산주의자들은 무조건 뭐 탄압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건 안 했건 공산주의 간판을 달고 있기만 하면 찾아서 처벌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현상도 약 12년에 걸쳐서 이제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런데도 이제 그 뭐랄까요, 박헌영이를 배신하지 않고 박헌영이 곁에 이제 있어가지고 그 신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해방 공간에서 어떻게 되느냐, 평양에 가가지고 그때 당시 그 빨치산파라고 하는 김일성 뭐 저기
최용건, 그 다음에 뭐 김일, 그 김책, 최연, 서철 이런 사람들하고도 맞짱을 떠가지고 난장판을 부리고 난동을 부릴 정도로 기세가 아주 등등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현상은 평양의 자리를 안 잡았어요. 평양의 자리를 안 잡고 남쪽에 있다가 한국 전쟁 당시에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 1948년도 10월 14일 날 일어났던 여수 순천 반란 사건에 후퇴병력이 지리산으로 들어간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에 은신하고 있던 병력하고 그 다음에 그 한국 전쟁 때 밀고 내려갔다가 후퇴하는 병력들하고 합세해 가지고 지리산으로 들어가고 덕유산으로 들어가고 했을 때 거기 가가지고 빨치산 그런 그 총사령관을 했었어요. 이 이현상이가. 그러니까 이제 그 남로당 그 박헌영 계열에서는 소위 그런 그 문무를 겸비한 그런 사람이었죠. 상당히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박헌영의 그 지시를 받고 빨치산 활동을 했는데 이 이현상의 활약상이 얼마나 두드러졌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빨치산의 활약으로 인해 가지고 약 그 남한의 그 전투 보병 사단 10개 사단에 발을 묶어두는 효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백야전군 사령부라 그래 가지고 백선엽 장군을 사령관으로 해서 빨치산을 토벌하는 부대를 만들 정도로 사령부를 만들 정도로 민감하게 대응했던 게 그 한국군이 민감하게 대응했던 것도 이제 그 사실인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현상의 죽음에 대해 가지고 당시에 이제 그때 그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 저기 빨치산을 토벌하기 위해서 창설된 사단이 11사단인데 11사단의 사단장이 최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훗날 그 뭐랄까요 북한의 공작에 넘어갔다고 해야 될까요? 아버지인 최동호 선생이 이북으로 끌려갔다가 세상을 마감한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북한이 접근을 해오게 되고 그래서 넘어가가지고 천도교 교령으로 있다가 그 88년도에 그 어떻게 되느냐 88년도에 그런 그 북한으로 넘어가가지고 그냥 정착을 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최동호 선생하고 광복군 총참모장이 되는 유동열 선생하고 이제 언약 때문에 그 두 사람의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최동호 선생의 그런 그 아들 그 최덕신과 유동열 선생의 딸인 유미영이 결혼해 가지고 이제 그 뭐 뒤에 다 88년도에 다 북한으로 갔죠. 그런데 이때 그 반공정신이 투철했던 이때까지만 해도 반공정신이 투철했던 최덕신 장군이 이끄는 11사단이 결국 그 빨치산을 토벌하고 그 다음에 이현상도 사살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역사 속에서는 굳어지고 있고 11사단의 전공으로 굳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 이현상의 죽음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그 빨치산 토벌에 앞장섰던 차이력 대장이라고 있어요. 그 저기 경찰 대장인데 이 사람이 그 회고록에도 나옵니다만은 이현상의 장례식을 치러준 바는 있으나 이현상이는 결코 우리가 사살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 다만 이제 차이력의 그런 그 회고록은 세상의 빛을 보게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차이력 대장이 진실을 말하면 그 보수 진영에서는 숨기고 싶었던 내용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입장. 그러면은 결국 이현상의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죽음이냐 하면 내부 갈등 속에서 일어난 죽음인데 김일성이가 1950년도에 그 무장 난파 공작원 그냥 권총을 휴대하고
무장 난파 공작 오늘 5명 정도를 파견을 했어요. 그래서 지리산에 가가지고 그 소위 인민재판을 해서 그런 그 이현상의 계급을 떨어뜨린 다음에 처리해라. 그래가지고 이현상을 산 밑으로 내려보낸다 해가지고 걸어 내려가고 있던 이현상 뒤에서 그 간첩 그 무장 간첩이 뒤통수를 갈겨가지고 총을 쏴서 이제 사망하게 만드는,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1952년도에 김일성이가 북한 사회의 주도권의 이럴 위기에 처해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한국 전쟁의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는데 누가 질 것이냐. 그래 이제 김일성이가 질 것이냐, 남로당의 박헌영이가 질 것이냐. 그런데 이때 김일성이가 먼저 선수를 쳐가지고 무력이 동반되지 않았던 남로당 일파를 일거에 체포를 합니다. 먼저 기습적으로 체포를 해요. 그래가지고 박헌영이가 한국 전쟁 때 한 게 뭐 있느냐. 우리가 밀고 내려가면 50만 남로당원들이 골기한다, 총 골기한다 했는데 한 게 뭐가 있느냐. 2,000명도 골기 안 했는데 이 말이지 이거 되느냐. 그래 김일성이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석에서 1,000명만 골기를 했어도 우리 그 적화 통일했을 거라고 우격 따짐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박헌영 일파에서도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자, 남조선에 봐라. 이현상의 활약상이 얼마나 두드러지지 않느냐. 남한군 10개 사단을 발목을 묶을 정도로 대단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뭐 했느냐. 김일성 너희 패거리들의 박승철이, 최용지, 그 김강엽이 전부 다 사단이 삭제되지 않았느냐. 진짜 누가 제대로 싸웠는지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되면 김일성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코너에 몰릴 수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이 되면 빨치산 투쟁을 인정 안 할 수는 없는데 인정을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현상의 주가는 오히려 올라가는 상황. 그렇게 되다 보니까 김일성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 언젠가는 토벌이 될 텐데 더 버텨봤자 소용도 없을 거라는 판단하에 빨치산의 활약상이 이제 사그라든다 해도 나는 차라리 이현상이 이놈을 죽여가지고 이현상과 남로당의 주가가 올라가서 전세가 역전되는 것을 나는 막고 싶다. 그러니까 이현상이가 더 이상 활약상을 벌이는 거는 막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현상이가 하다 못해가지고 남한 군경의 토벌에 사살이 되면 진짜 민족적 영웅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누가 감당하느냐. 이건 감당 못한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이현상의 맹활약상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활약상을 못 보이게 하는 것은 죽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이현상이를 제거하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이현상이가 제거가 되니까 남로당에는 빨치산에는 구심점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자진 항복하는 사람, 투항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은 철두철미하게 한국 전쟁을 자기가 이용해 보려고 했었는데 뜻대로 안 되니까 반대파들을 이제 숙청을 하면서 활약상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자기들 입장에서 훈장을 줘도 시원찮을 수 있지만 자기 계파가 아닌 사람들이 맹활약을 하면 중단을 시키거나 숙청을 시켜버렸어요. 왜 너희들이 점수를 따느냐. 내가 그 점수를 따지도 못하는데 왜 너희들이 점수를 따고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 김일성이는 인민들이 이제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제 점수를 따는 반대계파들이 싫었던 거죠. 김일성이는 평생 가도록 인민들한테 점수를 따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점수를 유창하게 따는 이런 반대 세력들이 싫었던 거예요.
왜냐? 자기 입지가 사그러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김일성이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현상도 더 이상 활약을 해서 민족의 영웅으로 부상하게 되면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죽여버리자. 파치산이 다 그냥 그 패퇴를 하더라도 나는 상관 안 하겠다. 이미 물 건너갔다. 적화통일은. 그게 이제 김일성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김일성이는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한국 전쟁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를 안 했어요. 김일성 입장에서. 왜냐하면 평가를 해보면 자기네 빨치산 파들은 제대로 한 게 없거든요. 다른 쪽에서는 열심히 하고 성과를 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평가가 가능하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입 닫고 사라져야 될 판국인데 그런 이중적인 그런 그 퍼포먼스를 통해 가지고 자기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그게 김일성의 본 모습이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최종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김일성이가 우리 계파 사람이 아닌데 저렇게 맹활약을 해가지고 역사에 길이 남으면 안 된다. 잘라라, 죽여라. 내가 항상 일떠설 수 있어야지 엄한 놈이 일떠서면 안 된다. 이거죠. 결국 정치 투영 속에서 이현상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마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빨치산을 제대로 토벌했다는 공적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 쪽 11사단이 토벌 과정에서 사살한 것으로 거짓 발표를 한 정부는 이속 챙기기에 따른 이승만 정부의 이속 챙기기에 따르는 그런 그게 있죠. 역사를 그 왜곡하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왜곡하고 그리고 역사를 왜곡하지 않으려고 했던 차이력 그 경찰대장의 그런 그 회고록도 출간을 미루도록 하는. 그러니까 남과 북이 다 역사를 왜곡한 거예요. 이 현상에 대해서는.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역사를 왜곡한 거예요. 자기들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이현상의 진정한 그런 그 죽음의 의미 왜 죽었는가 어떻게 죽었는가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결국 역사는 왜곡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상기시켜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타는 금요일 되시고요. 좀 날씨가 추우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고 동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